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금융 파티가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그림자 중앙은행이라 불리던 일본이 마침내 제로금리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금리 인상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통화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자산시장의 무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던 거대한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금의 운명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과연 이 역사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 거대한 시나리오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이지만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거의 이자가 없는 공짜 돈인 엔화를 빌려서 미국처럼 금리가 높은 나라의 국채나 주식에 투자해 손쉽게 수익을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1999년 일본이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를 도입한 이후 일본의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이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게는 14조 달러에서 많게는 미국 1년 국내 총생산, GDP과 맞먹는 2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 엔화 빚을 갚으려 할 것입니다. 2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일시에 주식, 채권, 원자재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캐리 자금이 급격히 청산되면서 신흥국 채권과 원자재 가격이 동반 폭락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을 좌우하는 중력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은 이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의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거나 혹은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던 시점마다 비트코인은 예외 없이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2024년 3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자 비트코인은 23%나 급락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26%가 빠졌고 2025년 1월에는 무려 31%가 폭락했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세계 최대의 유동성 공급처였던 일본의 돈줄이 막히는 순간 그 충격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이 폭락의 역사를 피해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 역시 이 모든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독특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사들인 막대한 규모의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 매각 기간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 자산을 무려 112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시장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젠가 타워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블록 하나를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급격한 매도는 주가 폭락을 불러오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매각한다면 그 충격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더 나아가
이 ETF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자산처럼 금값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금 가격에 미미한 영향을 주거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전 세계적인 탈달러 현상과 다극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전략적인 금 매입 추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변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금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금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듯 위기의 시대에 금이 갖는 상징성과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 금융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과거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풀어주는 무한 매수자에서 앞으로 100년간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장기 매도자로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일본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의 위험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112년이라는 긴 매각 기간과 이미 상당 부분 청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돈을 풀던 시대에서 돈을 거두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섣부른 예측과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지식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평안한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